네, 안녕하세요. 주거지원 세 번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부모 주거 지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어떤 유형의 주거가 있는지를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는 주거급여와 LH 청약에 대한 부분에서 어떻게 따라가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지를 시범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부모 가족의 안정적 주거를 바라는 장희정 공동대표입니다. 한부모 가족이 집 걱정 없는 세상이 되길 바라는 한국 미혼모 지원 네트워크 대외협력국장 유미숙입니다. 네, 그럼 세 번째 이야기는 최저 주거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죠. 네. 최저 주거가 뭔지를 잘 모르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첫 번째는 최저 주거 기준에 대해서 면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네. 그 전에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면 네. 주거 취약계층이라고 있어요. 최저 주거 기준 말씀하셨는데 네. 최저 주거 기준이라는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미달하는 그 가구에 살고 있는 그 가구를 주거 취약계층이라고 하는데요.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지원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릴 건데 주거 취약계층과 긴급 주거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 이야기를 하려면 최저 주거 기준이 뭔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고 네. 그 최저 주거 기준 안에 면적에 대한 게 있어요. 네. 그래서 1인 가구, 또 2인 가구, 3인 가구 뭐 이렇게 쭉 가구 수원대로 되어 있는데 1인 가구는 흔히들 뭐 방 하나에 부엌 하나면 살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2인 가구의 기준은 여기 보니까 제가 보니까 부부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한부모잖아요. 그렇죠. 부부가 아닌데 방이 한 개고 식당 겸 부엌이 하나 있으면 된다. 그런데 한부모는 아이가 있고 또 양육자인 제가 있고 그러면 방 하나로 살 수 있을까요? 없죠. 근데 여기는 왜 두 개가 아닌 한 개로 되어 있는지 좀 그러게요. 궁금해요. 부부를 기준으로 했다라는 게 조금 수정해야 될 부분인 것 같네요. 그렇죠. 네. 부부라는 건 방을 혼자서 요새 부부들도 방 따로 쓰시는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은데 한부모에 대한 기준이 아닌 부부를 중심으로 모든 정책들이 되어 있어서 방 하나이면 된다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주거 기준에 대한 면적당에 대한 부분을 양육자와 자녀 뭐 이런 식으로 좀 바꿔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네. 여기 평수가 14평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 너무 4.2평, 4.2형? 뭐 이렇게 되면 너무 작은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에 청년 가구, 1인 가구가 30%를 넘어섰죠. 그런데 네네. 그 1인 가구가 14제곱미터. 그럼 4평 정도 된다는 건데. 살 수 있을까요? 숨 막혀서. 그러니까 거의 원룸 형태고 네. 고시원 수준인데 이 아무리 최저 주거 기준이라고 하더라도 면적을 좀 넓혀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죠. 싶습니다. 여기 화장실도 사실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네. 일본 같은 경우는 8평 정도를 최저 주거 기준으로 하고 있고 영국 같은 경우는 11평이에요. 네. 저는 그 정도는 돼야 네. 1인이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3인 가구인 경우는 여기 재밌는 게 자녀를 6세 이상 기준으로 8세 이상 기준으로 이런 것들이 좀 되어 있는데 요즘은 조금 더 다른 세상에 살고 있으니 면적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또 물리적인 조건이 있네요. 네. 최저 주거 기준의 물리적인 조건은 그 상수도 또는 수질이 양호한 지하수 이용시설 및 하수도 시설이 완비된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이 갖춰진 집을 최저 주거 기준으로 잡고 있는데요. 네. 그렇다면 그 수세식 화장실이 아니거나 예를 들어 전용 입식 부엌이 아니라면 최저 주거 기준 미달이 되겠죠. 네, 제가 예전에 그런 집에 살아봤습니다. 아, 네. 예, 부엌이 옛날 부엌 있고 네. 화장실은 진짜 예전에 화장실이었던 따로 내려가서 화장실을 사용해야 됐던 그래서 아마 제가 매입인들이 빨리 됐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랬을 거예요. 네. 네. 그렇다면 최저 주거 기준 미달로 주거 취약계층 주거 지원 대상입니다. 네. 그러면 또 그거 외에도 네. 다른 것들이 더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최저 주거 기준 미달에 해당하는 주거는 뭐 비닐하우스, 쪽방촌 그런 곳도 해당이 되고요. 고시원도 해당이 됩니다. 그렇죠. 고시원이 진짜 4평 될까요? 화장실도 같이 사용하고 있고 네.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거기 이제 환기 되게 중요하고 아이들하고 사는 사람들은 네. 또 햇빛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해가 들지 않는 집, 그렇죠. 너무 습기 차고 곰팡이도 많이 쓸고 정말 살기가 쉽지 않은 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물리 조건에서 부합하지 않으면 최고 주거 기준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어떤 한부모 가정 집이었는데 방문을 해보니까 벽에 누수 흔적이 있는 거예요. 누수나 침수 흔적이 있어도 최저 주거 기준 미달로 최저 주거 기준 그 주거 취약계층 주거 지원 대상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집에 계셔도 사실은 정보를 모르시니까 어디다 연락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그런 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집에 살고 계신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네. 또 앞 1탄에서 말씀드렸던 전세임대 같은 경우 너무 구하기 힘들다 보니 그 전세임대 집만 있으면 막 그 집에 들어가셔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누수되는 집들도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방송을 보시면 꼭 집주인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그게 수리가 안 되면 최고 주거 기준 미달이니 LH나 뭐 이런 쪽에 연락을 하셔서 좀 긴급하게 다른 집으로 좀 이동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아동이 되게 중요해졌잖아요. 그리고 또 사실은 한부모는 아이들 때문에 한부모가 된 거기 때문에 저소득 아동에 대한 주거복지 지원이 강화됐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 주거 지원에 거주하시는 분들, 특히 최저 주거 기준 미달, 조금 전에 네. 말씀드렸던 그런 집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 아동이 있는 가구는 이 지원을 강화해가지고 아래 보시면 보증금 400만 원 정도를 만약에 내야 됐는데. 네, 내야 됐는데 그게 50만 원 수준으로 지금 낮춰졌습니다. 굉장히 많이 낮아졌네요. 그리고 또 이제 보호 종결아동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여기도 뭐 임대료가 감면하는. 그렇죠. 네. 네. 보호종료 아동도 마찬가지 주거 취약계층 주거 지원 대상으로 50만 원 정도 수준으로 기존주택 전세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 수도권, 인천 같은 경우에 1억 1천만 원 정도, 거기에 50만 원 정도 보증금을 내면 네.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이런 청년들 같은 경우는 신혼부부 전세임대나 아니면 청년주거나 이런 것들을 좀 잘 알아보시고 네. 이동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주거 취약계층은 이 최저 주거 기준과 맞물려서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앞전에 다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네. 뭐 입식 부엌이나 수세식 화장실이 아닌 집에 살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 취약계층 주거 지원 대상이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주택 전세임대의 경우 1억 1천만 원 정도면 50만 원 정도 본인 부담금이 있으면 집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되니까 꼭 동주민센터에 연락하셔서 그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리고 또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들이 있어요. 정말 긴급하게 필요한 상황인데 그럴 때는 어떤 상황을 긴급이라고 볼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긴급한 경우에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법에 보시면 그 주소득자, 사망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도 해당이 되고요. 네. 그래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실직한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가정폭력 피해자도 해당이 되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 법에 대한 내용이고요.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또 내용이 있습니다. 위기 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네. 여기 보시면 단수, 단전, 뭐 가스, 단전, 단수, 가스, 단가스, 네. 그리고 생계가 어려운 경우에도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건강보험료 수도요금, 가스요금, 전기요금, 주택 월 임차료 중에서 3개 이상이 3개월 이상 체납되어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그렇죠. 물이 안 나오고 뭐 전기가 안 되고 가스가 안 네. 되면 먹고 살 수 없는 상황이니까. 네, 이게 다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정해져 있는 건데 동주민센터에 갔을 때 이렇게 세세하게 찾아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 당사자가 확인을 해보고 가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그 가구원 간병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임신 출산, 그 다음에 자녀 양육으로 인해서 소득을 상실한 경우도 긴급 복지지원법의 긴급 생계비 지원 대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지원 대상하고 뭐 임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여기도? 네, 제가 긴급 복지지원법을 계속 나열한 이유는
긴급복지지원법에 그 구조 1항 1호의 지원을 받고 있거나 그 지원 완료 후에 3개월 이내인 사람이 지원 대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긴급복지 지원에 긴급 생계비 지원을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긴급 주거 지원 대상으로 좀 전에 말씀드린 전세 임대를 예를 들면 1억 1천만 원, 서울 수도권 인천의 경우 1억 1천만 원에 그 5% 본인 부담금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거를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네. 그러면 임대 기간은 전세 임대 네. 임대 기간과 같은 동일한 기간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임대 기간은 그 2년 단위로 9회까지 연장이 돼서 20년까지 네. 지원 자격이 됩니다. 네, 잘 기억하고 계시다가 혹시 긴급해지시면 또 아니면 주변 분이 긴급해지시면 꼭 말씀을 드려서 위기를 좀 벗어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네. 네. 저희 한부모 중에 경매로 인해서 그 집을 구해야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 긴급이죠. 가정도, 네, 그렇죠. 네. 예, 경매로 인해서 집이 넘어가는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사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네. 긴급복지지원법의 긴급생계비 지원을 받는 경우 네.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네. 예를 들면 13세 아동을 양육하는 40대 엄마예요. 네. 100만 원에 16만 원을 내고 사는데 외부에 화장실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최저 주거 기준 미달이죠. 그렇죠? 아까 밖에 화장실이 네, 있었기 네. 때문에. 네. 예, 그러면 그럴 때 어디로 가야 될까요? 네. 동주민센터에 가셔서 본인이 주거 취약계층이라는 거를 말씀을 하면 그 집에 실태 조사를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 화장실이 밖에 있는지 네. 확인을 해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동주민센터에서 주거 취약계층 주거 지원을 신청해서 입주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이런 걸 잘 모르시니까 이런 걸 잘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세 번째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요. 마지막도 같이 슬로건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담하고 당당하게. 감사합니다.